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천재전 교과서에 있는 시조 두 편, 고인도 날 못보고랑 한수마 새 한수마를 할 건데, 고인도 날 못보고가 이황 선생님의 도산 12곡 후 6곡 중 3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산 12곡이 12편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12수로 된 연시조란 말이에요. 12수의 연시조 중에 후 6곡, 즉 구수에 나와 있는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평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만 하지 않고 도산 12고 12수를 전부 다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요거 이제 여러분이 고2지만 해둬야 하거든요. 이 도산 12곡은 자연 친화와 그 다음에 강학의 의지가 드러난 시로서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도 아주 빈도수가 많이 그죠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이번에 할 때 같이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산 12곡 전체를 할 건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시조의 특징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시조는 고려 말부터 창작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 향유되고 있는 우리 시가문학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갈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조는 가사와 더불어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향유된 시가문학입니다. 그리고 이 시조는 일정한 형식적 특징이 있어서 정형시라고 하죠. 다른 말로 외형률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보일격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조는 길이에 따라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로 나눌 수 있죠. 자, 평시조라는 것은 3장 6구 45자 내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형시인 거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그래서 한 구에 두 음보씩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음보,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구체 향가의 형식을 계승받은 거죠. 십구체 향가가 의미상 세 달랑, 초장, 중장, 향가에서는 기서결로 이루어졌던 것이 시조로 초중 종장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향가의 낮고 첫음보가 감탄사인 것이 초기 시조에서는 감탄사로 그 다음에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조고가 그대로 뭘로 계승이 돼요? 가사로 계승이 된다는 것. 우리 전 파일에서 들은 바 있죠? 요 형식을 갖춘 게 이제 평시조인데요. 이 평시조에서 어시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중장이 조금 길어져요. 한 배만큼.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아주 길게 늘어지죠. 한편 연시조라는 것은 평시조가 여러 수 연달아 나오는 걸 우리는 연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2수, 3수, 2수부터 그죠? 아주 길게 나온 거. 우리가 오늘 배울 도산 12곡도 12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시조인 거죠. 그럼 평시조에서 연시조로 확장이 될 때 내용도 확장이 되고 의미도 확장이 되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시조에서 어시조로 확장이 될 때는 감정만 확장이 된 거예요. 내용과 의미는 확장이 되지 않고, 역시 사설시조도 마찬가지로 감정만 확장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조는 고려 말부터 향유되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창작되는 갈래인데요. 고려 말 초기에는 누가 주로 그러면 시조를 지었냐? 사대부가 지은 거죠. 플러스 기녀도 시조를 향유했죠. 이때의 시조는 평시조로서 정형시예요. 주로 내용은 뭘 다뤘어요? 충신연주지사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선 개창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충신연주지사고요. 그 다음에 자연친화의 내용도 다뤘죠. 자, 그런데 시조 중에서 자연친화와 충신연주지사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시조를 뭐라고 합니까? 강호가도라고 하죠. 충신연주지사와 자연친화의 내용을 주로 담은 거. 그래서 자연친화와 충신연주지사를 다룬 강호가도의 내용이 가장 많아요. 누가? 사대부가 시조를
그죠? 지었을 때 요거는 지금 조선 초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다양해질 때 사실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죠. 자, 그러면 조선 초기에 고려 말에 지어진 이런 강호가들은 관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적인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사실적인 내용으로 내용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 조선 초기에는 평시조만 지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어시조와 사설시조가 창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시조와 사설시조는 주로 중인이나 평민들이 지었다는 것, 그죠? 그래서 내용이 사실적이고 생활의 진솔한 감정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얘는 언제부터라고요? 조선 후기부터 계층이 확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어시조와 사설시조는 내용면에서, 그죠? 생활의 사실적인 내용, 생활의 진솔의 감정을 다뤘다면, 표현적인 면에서 이 중장을 길게 느려야 하기 때문에 과장, 열거, 대구, 점층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조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도산 12곡 살펴볼게요. 자, 도산 12곡은 이황 선생님께서 만년에 은퇴하여서 안동에 도산서원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지은 12수의 연시조인 거죠. 그래서 이 도산 12곡은 전체 12수인데 전 6곡과 후 6곡, 그러니까 전 6곡은 전반부가 되는 거고 후 6곡은 후반부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전 6곡에서는 언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후 6곡에서는 언학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지에서는 자연을 즐기며 사는 즐거움에 대한 내용이고, 후 6곡은 학문 수양을 다짐하고 또 학문을 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도산 12곡 발문에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곡에는 상스러운 것이 많은데 아이들이 자신의 노래를 통해 나쁜 마음을 씻어버리기를 바란다 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뭐야? 교훈적인, 유교적 교훈을 다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가곡은 상스러운 것이 많다는 발문을 통해서 우리 국문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유학적 질서를 피지배층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리학적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교화, 가르쳐서 바꾸고 싶은 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윤리의식이나 목적의식이 강한 시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주제는 뭐예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과 학문 수양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6곡 언지,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 노래하는 것, 전 6곡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수 봅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오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서 무엇하려. 그러니까 이런들 저런들 다 괜찮다라는 거죠. 자, 여기 대구법 쓰였네요. 대구법 쓰였고, 초야오생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초야오생은 무슨 뜻이에요?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야오생은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겸손한 표현이다. 화자 자신. 그래서 어리석은 선비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자신의 그죠? 분수에 만족하는 삶, 안분지죠. 단사표음, 단표누왕, 소박한 삶.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초야오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요. 안분지죠. 단사표음, 단표누왕의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고요.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서 무엇하리요? 라고 그랬어요. 천석고왕은 뭐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고질병이죠. 연하고질과 같은 의미이고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화자가 지금 은퇴 이후에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자연에 은둔하는 삶이 만족스럽다. 혹은 이황이 성리학자이니까 이 자연이라는 곳은 성리학적 질서가 실현되는 공간이다.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화자의 정서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1년은 자연 속에서 살길 바라는 화자의 그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자, 2연 봅시다. 연하의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 연하 뭐예요? 구름과 안개, 풍월, 바람과 달이니까 뭐야? 자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자연을 대표하는 대유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네. 태평성대 그러니까 현재 일수에서 자연을 즐기고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자연을 즐기는 게 천석고환과 연하고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란 얘기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자연의 순리대로 태평성대이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그러니까 뭐 이제 힘들어서 죽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명대로 살다 간다. 즉 자연의 순리대로 살다 죽는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없고자 한다. 그러면 허물은 뭐예요? 잘못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바라는 일은 잘못 같은 거 없으면 좋겠어. 그때 이 허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신이 잘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니까 여기 대구와 대구법 여기도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리법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요. 계속 나온다고 보시고 이제 선지에서 물을 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지 2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허물 없이 늙어가고자 한다는 소망을 보여준 거고요. 그럼 언지 3수를 한번 봅시다. 순풍이 죽다 하니 진실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풍은 뭐냐면 좋은 풍습이에요. 이것은 요순 시대에 고사를 인용한 거죠. 좋은 풍습. 좋은 풍습이 있다. 그죠? 사람들은 좋은 풍습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현재는 풍습이 좋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성선설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시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성이 어질다 하니 진실로 옳은 말이 사람들의 인성이 좋다. 어질다. 역시 성성설이죠. 이것은 옳은 말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야 라는 뜻이고요. 천하의 허다영제 속여 무슨 속여 말씀할까? 천하의 허다영제 천하의 슬기로운 사람이 허다영제 슬기로운 사람이 많음으로 속여 말씀할까? 속여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서리법. 그러니까 인성이 어질고 그 다음에 순풍이 좋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따라서 성선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성선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여기도 대구법이 있네요. 얘는 초장과 이장이 대구를 이루네요. 그래서 얘도 대구법. 자, 그러면 이 삼수에서는 뭐야? 자연 속에서 허물이 없길 바라고 이 시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되네요. 여기도 역시 만족감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사수를 한번 볼까요? 유란이 제국하니 자연이 듣디조해라고 했어요. 자, 유란은 난초죠. 난초가 제국 골짜기에 있으니 자연이 듣기가 좋다. 그러면 유란이 있으니까 듣기가 좋다. 유란이 있으면 아름답거나 혹은 향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했으므로 이 시각을 청각화했다고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유란이 난초니까 볼 수도 있고 후각, 냄새로도 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의 청각화 혹은 후각의 청각화라고 보시면 맞고요.
백설이 제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다. 백설, 흰 눈이, 겨울인가 봐요. 제산, 산에 있으니 이 자연이 보기가 좋네. 시각화. 이 중장은 시각의 시각화네요. 그죠? 그 다음 이 중에 피미 이른을 더욱 잊지 못하네. 그러면 피미 이른은 누굴 말해요? 아름다운 여인인데 실제로 상징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임금이겠죠. 그래서 더욱 잊지 못한다. 자, 그래서 영군지정의 정서가 나타나 있고 여기다 영군지정과 앞에서는 뭐야? 자연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얘는 강호가도를 나타낸 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수까지 봤는데 우리 일수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 가군이에요. 가군. 가군이 뭐예요? 같은 의문을 같은 곳에 반복할 때 그 장에 마지막에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가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에 똑같이 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군을 형성한다 라고 해도 되고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오수 봅시다. 산전에 유대하고 대하에 유수로다. 그래서 산 앞에 높은 누각이 있고 그 누각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죠. 그때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그러니까 때를 지어 다니는 갈매기가 있고 어떻다. 고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고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데 고교백구는 왜 멀리 마음을 두고 있니?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것이 좋고 뭘 멀리하라는 뜻이죠? 속세를 멀리하라는 뜻인데 이때 고교백구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교백구는 현자가 타는 흰 망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자를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현자, 즉 화자 자신이 화자 자신이 마음의 갈피를 아니고 화자 자신이 이 오며 가며 하는 갈매기를 보고 자연을 즐기는 것이 꽤 아름답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그죠? 현자 라고 본다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을 멀리하는 것이 안타깝다. 여기서 세속은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즐기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라는 것 하나, 자연을 즐기지 않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라고 하나,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수 봅시다. 춘풍의 화 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대구법이 있는 거고, 봄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하고 가을밤에 달이 가득하다.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죠. 사시가응이 사랑과 마찬가지라. 사시로 즐기는 흥이, 사계절에 즐기는 흥이 사랑과 마찬가지로 뭐하구나? 아름답구나.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만족감. 하물며 어야건비 운영청광이야. 어찌 끝이 있으리. 그러면 어야건비와 운영청광은 뭘 말해요?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은 뭐하다? 끝이 없다. 자, 어야건비 운영청광은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 오면이치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정말 오면이치를 모두 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화자인 이왕으로 볼 때는 존경의 대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학의 미적 범주로 볼 때는 뭐가 되겠어요? 순곰이 나도 저러한 오묘한 이치를 담고 싶어.
순고미. 그 다음에 자연은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아미. 그죠? 우리 미적 범주로 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육수까지 봤어요. 그러면 여기 뭐죠? 언지의 내용으로 뭐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잠깐 영분 지정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후 6곡은 뭐라고요? 언학. 학문에 대한 정진과 그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도산 12곡 중에서 전 6곡 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시조문학의 특징 살펴봤죠. 다음 파일에서 후 6곡과 사설시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